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티 스마트 상쌤입니다. 자,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드디어 2025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수능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승자는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꽃길만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2025 수능 영어 해설 강의 이제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2025 수능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수능 영어는요. 저번에 6월, 9월 정말로 양극단을 갔던 시험이었는데요. 그 중간 정도로 아마 적절히 평가원이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의 난이도가 바로 평가원이 평상시에 수능 영어에서 원했던 난이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난이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모보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난번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물론 아니다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문제 구성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가 적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하지만 구모보다는 쉬웠어요. 작년 수능이 워낙 4% 정도의 1등급 비율을 보여줬던 어려웠던 수능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쉬웠다고 해서 만만한 시험이느냐? 그렇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휘가 올해 봤었던 6월 구모보다도 전체적인 어휘는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각 지문에 들어있는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 실력과 그리고 구문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에게는 이전 시험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번에도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여러 문항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듣다가 멘탈이 깨진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수능 영어는 그렇게 난이도가 확 뛰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난번 이 9모, 6모에서도 약간 이런 기미가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특히 15문 문항, 15문 문항의 난이도가 무려 오답률 탑 10에 들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허걱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히 매일 20분 정도만 듣는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3 재학생들, 수능이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까지 같이 보는데 졸업생들한테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많은 문제풀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3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국어랑 수학, 탐구 과목에 좀 더 비중을 주다 보니까 영어 과목에 어떤 배정된 시간을 줄였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영어 학습량이 고3 재학생들한테 떨어지게 보였기 때문에 어휘와 문장이 긴 이번 수능의 경우에는 고3 재학생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휘 구성 올해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휘 암기를요 좀 등한시했던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거고요. 특히 7번 문장 길이가 요 근래 평가원에서 냈었던 시험 중에서 가장 긴 시험이 이번 수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긴 문장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와 구문 해석이라고 하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연습을요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제 내년에 수능을 대비하는 고2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요. 어휘와 구문 해석 역량을요 꾸준히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빈칸 추론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탑5에 네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듣기 15번 요 두 문항이 올해 수능의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의 난이도는 듣기에서 약간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여태까지 이제 평가원을 냈었던 이 6모, 9모 수능의 1, 2, 3등급 비율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자, 과연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6%.
그래서 8%까지, 6에서 8% 정도까지 1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평가원이 원했던 등급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3등급 비율은 조금 늘 수도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봤었던 오답률 탑10의 시험 문항입니다. 빈칸초는 무려 탑5 안에 4문제가 모두 들어갔고, 특이한 거는 역시 듣기 문제가 탑7에 위치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듣기 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6번 글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조금 3점짜리 문제처럼 높았던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탑5까지 오답률은 굉장히 높긴 했지만 탑6부터는 예년에 비해서는 오답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높아져요. 물론 구모보다 확 낮아지긴 했지만, 하지만 2, 3등급 비율은 의외로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당황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듣기에서 이제 멘탈이 깨지다 보니까 뒤에 이어진 문제에서도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 15번 문항에서 이게 뭐지 하다가 16번, 17번까지 놓칠 수도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고2, 고1 여러분들, 특히 평상시에 만점을 맞는다고 해서 등한시하게 되면은 올해 수능처럼 약간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듣기 문제 많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10분 정도는 매일 꾸준히 듣는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입파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문장, 이 지문의 길이도 좀 짧았고요. 근데 제목 문제, 2점짜리라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고, 특히 선택지에 매력적인 문항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2점짜리였지만 3점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보였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1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밑줄나미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는 예년도의 밑줄나미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문과 선택지 역시 길이가 짧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입학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평이한 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25번, 28번이라고 하는 전통의 점수반 문제 역시 단 한 문제에도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인데 이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상 탑10은 되긴 하지만, 그리고 오답 자체가 예년도에 비해서 높지는 않아요. 가장 과거를 물어봤고요. 전통의 출제된 문제죠. 수일치 문제 물어봤고, 분사구문과 이때 강조구문에 대한 그리고 관계사 왓을 물어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 민도수가 높은 그런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도 요즘 근래 들어 이제 어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는 평이한 수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밑줄 친 어휘 역시 desire라든가 internal, uncomfortable, stronger, diminishing처럼 아주 어려웠던 어휘로 구성되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원래 빈칸 추론 자체가 어려운데 원래 31번 정도는 힘을 빼주고 가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31번에서 여기서부터 막혔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3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했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헷갈렸던 시험이고요. 32번은 2점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33, 34번보다는 2점짜리 31, 32번이 훨씬 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길이도 굉장히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도요, 모든 이 네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다 박혀 있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글의 순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문장 삽입은 예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3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글의 순서라던가 문장 넣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가 주어지던가 대명사가 나오는데 37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도 없고 대명사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글의 독해 역량으로 풀어야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보시고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굉장히 길었던 문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장 사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답 구성 자체가 4번으로 나오다 보니까 4번이라고 약간 의아했던 친구들이 답을 바꾼 친구들도 몇 명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약문 완성과 장독해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이번 수능은 1등급 비율은 당연히 전년도 수능보다 올라갈 거야. 전년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구모 10% 정도가 1등급이었던 구모보다는 어려웠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1등급 비율은 6에서 8% 정도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몇 개의 문항을 뺀 나머지 문항 자체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2, 3등급 대 학생들의 비율은 조금 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수능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친구 빼고 그냥 내 영어 원래 등급을 2, 3등급 정도 목표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자기의 목표를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기하게 듣기가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빈칸 추론도 요 근래에 만든 평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수능은 매번 평가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스킬로만 풀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험이었고요. 영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 그리고 문장 해석 역량인 구문 해석 역량이 굉장히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스타일 자체가 요 근래에 나왔던 시험들보다는 예년도 상대평가 시절의 출제 스타일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상대평가 시절의 지문 수준만큼 추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요 근래에 봤었던 지문들 중에서는 조금은 더 추상적이고 특히 문장의 길이가 길었던 스타일이 바로 이번 수능의 스타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능은요. 뭐 아주 어렵지도 않았고요. 아주 쉽지도 않은 평가원이 원했던 아주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수준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능을 봤었던 영어를 봤던 친구들에게도 1등급 말고는 2, 3등급 비율 자체를 원했던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지 않은 시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